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과당과 암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편에서 모든 암이 갖는 공통적인 대사적인 특징인 바르부르그 이펙트를 소개하면서 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과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산은 통풍이나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를 멈추게 해서 암세포의 특징인 무산소 에너지 대사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소량의 ATP만을 만들어내는 대신에 포도당의 부산물인 젖산, 그리고 과당의 간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인지질 성분, 이 두 가지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암세포를 만들어간다. 이 두 가지가 암세포의 건축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천연 영양소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편에서 문제만 알면 안 되죠. 해결책도 제시하는 락토 약사입니다. 자, 이미 생긴 암을 없애는 암 치료.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치료 효율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바르부르그 이펙트를 막을 수 있다면, 정상세포의 암화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더 베스트인 방법이죠. 그 예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감지되면 HIF가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정상세포가 암화되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최초의 단계입니다. 그러한 최초의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세포 안으로 산소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마라톤으로 숨을 몰아 쉬거나 아니면 공기 좋은 산림욕장에 가서 폐로 심호흡을 하면 산소가 다 폐를 통해서 세포 안까지, 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모두 다 산소가 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기름을 이렇게 지금처럼 막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짜서 먹지 않고 식물 열매 안에 포함된 그 자체로 먹었던 시절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잣이나 땅콩, 이런 견과류나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통째로 먹어서 기름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1900년대 들어와서 오일을 식물의 씨앗, 또 콩이나 옥수수 같은 데서 강제로 열과 화학과 압력을 통해서 아주 과도하게 짜서 병에 담겨진 그러한 식용유 형태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들이킨 산소가 모두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식용유를 짜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이 과하게 가해지면서 이 오일은 산패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식용유 그냥 마시나요? 아니죠. 프라이팬 위에서 또 튀김기 안에서 고온 조리를 많이 하면서 다시 한번 오일은 과도하게 산패가 됩니다.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막은 모두 내가 먹은 오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런 가공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과산화된 오일로 세포막이 코팅되고 있어서 산소 투과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IF를 활성화시키고 또 바르부르그 이펙트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가공 음식을 멀리하고 좋은 기름, 신선한 기름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그게 쉽지 않다면요, 저온압착으로 짠 세포막 조성용 필수지방산 제품이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영양제 삼아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오메가3 하면 보통 생선기름을 떠올리지만 아마씨와 같은 식물 씨앗 오일은 세포막에 유입돼서 세포 안으로
산소를 잘 들어가게 하는 특수한 형태의 오메가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추가적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요. 자, 두 번째, 멜라토닌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잘 자면 밤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멜라토닌은 수면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항산화제로서요, 다양한 노화 억제 작용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지난 식물성 멜라토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멜라토닌은 원래 식물이 광범위하게 많은 식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항산화제, 비타민 C나 이런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항산화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또 다른 역할로 와르부르그 이펙트를 억제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을 드시기보다는 밤에 더 충분히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 그룹에서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봐도 수면과 암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암세포를 주입한 쥐들에게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했을 때요, 안 먹은 쥐들에 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러한 쥐들에게 종양의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바르부르그 이펙트를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포도당 유입 채널인 글루트 채널, 또 젖산 관련 효소들의 발현을 억제하게 됩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까지 높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야외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은요, 수많은 질환을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오게 하고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 영양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알 대신에 고함량으로 된 제품으로 하루에 한 알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칼로리 섭취 제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충제라기보다는 생활요법인데요. 식사요법이죠. 요즘 간헐적 단식이 정말 유행하고 있죠. 빨리 흡수돼서 혈당과 인슐린을 올리고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되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몸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장기 저장형 형태인 지방을 끌어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케토제닉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크게 도움된다라고 하는데 암 예방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당은 와르부르그 이펙트를 일으켜서 정상세포를 암세포화하고요. 또 포도당은 기존의 암세포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요,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고요, 정상세포에게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케토제닉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유래 에너지원은 베타산화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 아닌 미토콘드리아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 제한은 암세포를 키우는 성장인자들을 억제하고요,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를 또 촉진시켜서 이 오래된 잘못된 구조물들을 아주 새로운 구조물로 바꾸게 합니다. 오래되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오류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죠. 암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너무 과도한 칼로리 제한은요, 암 환자들의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카켑시아라고 하는 근위축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같이 동반할 필요가 있고요, 칼로리 제한은 살짝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주제가 과당이니까요. 자, 과당은 과일 안에 들어가는 당분입니다. 자, 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과일 안에 식이섬유가 같이 결합돼서 과당의 빠른 흡수 속도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일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나요? 하지만 그 과일 안에 섬유소를 다 제거하고 정제된 형태의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형태는 정말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암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탕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거기서 단 것만을 짜내서 그것만 농축시켜서 우리가 먹는 그런 우리 행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과당이 암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고요. 그 과정에는 바르부르크 이펙트를 오늘 어떤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봤습니다. 자, 암 유전자는 분명히 내 몸에도 있고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 모든 유전자가 다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뭘 먹고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영원히 잠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내일 발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잠을 푹 자고 좋은 식자재 음식을 먹고 낮에 햇빛 받으면서 산책한다면 많은 질환과 함께 암도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락토 약사의 건지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